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ADHD를 가졌다면 경험해 보셨을 7가지 숨겨진 신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만약 이미 ADHD 진단을 받으셨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ADHD를 단순히 집중력 문제라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제 행동, 특히 어떤 상황에서 자세가 안 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혹시 제정신이 아닌가? 의심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받은 질문들을 접하고 나서야 제 인생의 모든 퍼즐들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경험을 하였죠. ADHD는 단순한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을 몰랐던 저는 늘 제 자신을 탓하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되거나 거절에 유독 힘들어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한 행동 말고 ADHD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7가지 신호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거나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것도 ADHD 때문이었구나 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만약 ADHD가 의심된다면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드릴 행동을 가끔 한다고 해서 100% ADHD는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매우 심하다는 차이가 있거든요. 자, 당신의 마음속을 제가 꺼내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정주행 하시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서 발자취를 남겨주세요. 무심코 넘겼던 ADHD 비밀 신호 7가지. 첫 번째, 영화나 드라마의 결말을 너무 빨리 알아맞힙니다. 단순히 도파민 충전을 위해 영상 속도를 빠르게 보는 것을 넘어 당신은 영화 시작 20분 만에 범인이 누구고 누가 언제 죽을지 예측해버리죠.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빠른 정보 처리와 흐름 파악에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이 능력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는 엄청난 강점이지만 같이 영화 보는 친구나 연인에게는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당신은 아마 인터스텔라, 테넷 같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를 좋아할 거예요. 놀란 감독의 영화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면서도 찜찜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만큼 구조가 완벽하거든요. 하버드 대학의 최신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ADHD를 가진 사람의 뇌는 주의력, 학습,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영역에서 뛰어난 연결 패턴을 보인다고 해요. 이는 복잡한 퍼즐을 풀거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누가 진심이고 누가 가식인지 거의 즉시 알아차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해준답니다. 두 번째,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특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보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죠. 왜냐하면 당신은 평생에 걸쳐 당신의 행동에 대해 지적받고 비판받고 책임을 지라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더 솔직해지도록 자기도 모르게 훈련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로남불을 극혐하고 정정당당하지 못한 상황을 보면 엄청 화가 나서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성향이 있을 거예요.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이런 정정당당함에 대한 민감성은 특히 조용한 ADHD, 주의력 결핍 우세형에게서 그리고 여성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감정과 동기부여를 조절하는 도파민 시스템의 차이가 불공정함에 대한 더 강한 감정적 반응과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 좋아하는 노래 한 곡만 무한 반복해서 듣습니다. 단순하게 그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라고 해요. 새로운 최애곡이 생겼을 때 ADHD 뇌는 그 노래의 다음 멜로디와 가사를 예측할 수 있게 되면 불안감은 줄어들고 도파민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해요. 즉, 노래를 반복해서 듣는 것은 평소 침울한 기분을 끌어올리고 동기부여를 강력하게 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셀프 도파민 충전법이죠. 물론 그 노래가 너무 반복되어서 더 이상 도파민이 나오지 않게 되면 미련 없이 다른 곳으로 갈아타겠지만 미국 MIT 대학 연구에서 이런 반복적인 음악 청취는 우리 뇌가 주변의 방해를 차단해서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백색 소음이나 저음질의 음악, 로파의 음악이 우리 집중력을 높여주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해요. 네 번째, 보복성 잠 미루기라고 아시나요? 긴 하루가 끝나고 눈을 감고 쉬면서 잠을 청하는 대신 새벽까지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시나요? 내일 피곤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말이죠. 이건 단지 내 습관 때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활동이 낮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완전한 자유라는 감정을 우리 뇌에 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낮에 할 때 느꼈던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없이 온전히 도파민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밤이 깊어질수록
자기 통제력도 함께 낮아지는 우리의 뇌는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정말 어렵죠. 다섯 번째, 오후 약속을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만약 오후 3시에 입사 면접이 있다면 당신은 그날 오전 내내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사실 오후 3시까지는 할 것도 없고 다른 간단한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 약속이 싫어서 스트레스 받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약속 전까지 다른 중요한 일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가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마음속 한편에서 계속 다가올 약속이 떠오르는 심리적 대기 모드거든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실행 기능 장애와 더불어 과거 약속에 늦어서 비난받았던 수많은 경험의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하네요. 과잉 보상 불안감이라고 표현해요. 또한 ADHD는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는 뇌의 능력이 약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없는 경쟁도 만들어서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갈등은 싫어하지만 경쟁은 즐기는 성향이 있으실 거예요. 이 두 상황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전혀 다르죠. 갈등이 없는 선의의 경쟁은 심지어 일부러 만들기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이라는 요소가 지루한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쟁 요소가 들어가면 그 일은 더 이상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이기면 즐거운 게임이 되는 거죠. 노래가 다 끝나기 전에 청소 마무리하기, 친구랑 함께 보고서 쓰면서 먼저 끝내기처럼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과제를 완성할 에너지를 얻습니다. 일곱 번째, 오래된 물건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한 낡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언젠가 팔거나 다시 쓸 것 같아서가 아니죠. 이 물건을 버리면 연결된 소중한 기억까지 잊어버릴까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은 늘 버리지 못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지저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과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에서 멀어지면 아예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ADHD인들이 중요한 물건을 서랍에 넣어서 안 보이게 하는 대신 책상 위 보이는 곳에 놓는 것을 선호하죠. 그래야 잊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ADHD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 신호 7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힘을 얻게 되실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영화나 드라마의 결말을 정말 빨리 알아맞힙니다. 영화 시작 20분 만에 범인이 누구고 누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예측해버리죠. 두 번째,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합니다. 특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보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요. 세 번째, 좋아하는 노래 한 곡만 무한 반복해서 들어요. 우리 뇌가 노래의 다음 멜로디와 가사를 예측하게 되면 불안감은 줄어들고 도파민이 샘솟거든요. 네 번째, 피곤할 걸 알면서도 잠 미루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순간이 낮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완전한 자유를 우리 뇌에 주는 거니까요. 다섯 번째, 오후 약속을 정말 싫어합니다. 오후 3시에 병원 예약이 있다면 그날 오전 내내 아무것도 하지 못할 테니까요. 여섯 번째, 없는 경쟁도 만들어서 합니다. 여러분은 갈등은 싫어하지만 선의의 경쟁은 즐기실 거예요. 일부러 만들면서까지. 일곱 번째, 오래된 물건을 버리지 못해요. 이것을 버리면 연결된 소중한 기억까지 없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평소 힘들게 지냈던 내 현실과 비슷하신가요? 저도 그 기분을 잘 압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의 뇌가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르게 작동할 뿐인 거죠. 참, 여러분 정말 쉽게 포기하고 끈기라고는 없던 제가 지금처럼 유튜브를 꾸준하게 올리게 된 비결이 있는데요. 미국의 최신 연구 결과와 함께 한국의 전문가,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세브란스 병원 신경정신과 천근하 교수님, 경희의료원 반건호 교수님, 아주대병원 정신의학과 오은영 박사님, 서울대병원 김북년 교수님의 해결 방법을 접목한 방법이거든요. 끈기가 없고 무슨 일이든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라면 도움 되실 거예요. 이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